시작하실 때 이 점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와, 여기 맥주집이 엄청 잘 되는 동네니까 나도 일로 들어가야겠다. 내가 거기에 들어가면 그만큼 그 매출을 나눠 먹는 게 되는 거거든요. 권리금을 줬지, 인테리어 투자를 했고 마케팅 투자를 했는데 그 돈이 회수가 안 되면 실패한 투자가 되는 거죠. 시간 낭비를 하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행크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맥주 플랫폼 생활맥주를 운영하고 있는 임상진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한 250여 개 될 거예요. 숫자를 안 센 지 되게 오래됐죠. 지금도 사실 숫자에 연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브랜드 매출은 한 750억 정도 됐습니다, 작년에. 올해는 조금 더 오를 것 같고요. 저희는 단순한 그냥 프랜차이즈 모델이 아니고 직영 비중이 굉장히 높은 데다가 저희가 맥주를 직접 제조하기도 하고 또 기획하고 많은 협력 관계, 플랫폼 관계를 통해서 다양한 맥주를 생산하고 또 유통하고 판매하고 마케팅까지 하는 좀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거든요. 수제 맥주, 크래프트 비어가 사실 대중적인 아이템이 아니었거든요. 지금도 뭐 그렇게 대중적이진 않은데 이런 고품질의 개성이 있고 훌륭한 맥주들을 좀 더 생활 속에서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 보자. 저는 사실 경쟁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타입인데 수제 맥주라는 시장이 붐업이 되지 않은 아주 작은 시장이었고 그래서 경쟁자도 없었었고요. 제가 수제 맥주를 우연한 기회에 접할 수 있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이런 맛과 향을 가진 독특한 개성 있는 맥주가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소비자들도 이런 새로운 맥주를 즐기시면 과거로 다시 회귀하기 힘드실 것이라는 어떤 확신이 있었어요. 원래 술을 좋아하셨어요? 저는 성인이 돼서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가 된 때부터 얼마 전까지 매일 먹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먼저 수제 맥주를 접할 수 있었던 거고 더 빨리 눈을 뜬 거였고요. 이 사업의 전망을 보게 된 것도 제가 술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겠죠. 회사 생활을 좀 했었었고 20대 때는 음악도 열심히 했었었고 수입업도 좀 했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외식업을 창업한 거였는데 외식업이 생각보다 제 적성에 너무너무 잘 맞는다는 거를 알게 됐었죠. 외식업에서 제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제가 좋아하는 맥주, 술을 겸비한 어떤 업장을 만드는 게 가장 적합하겠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경험했던 것들, 특히 또 20대 때 제가 경험했던 어떤 음악적인 경험들 지금 매장에 고스란히 다 녹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업하는데 도움이 안 된 경험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만나면서 겪었던 것들, 그리고 많은 술자리들과 많은 음식점을 방문하면서 경험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사업에 다 녹아있죠. 그냥 단순히 어떤 흘려가는 경험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1호점이 2014년 5월에 여의도의 진주 아파트 상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10평짜리 아주 작은 매장이었는데요. 여의도가 굉장히 좀 보수적인 상권이거든요. 잘 바뀌지 않는 거죠.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고 있고요. 많은 자영업자들 아니면 가게들이 옛날 가게 그대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병맥주를 또 팔고 계셨었고 그런데도 성업 중인 걸로 봐서 저희처럼 생맥주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고 저희와 같은 좀 독특한 컨셉의 매장이 여의도에 들어선다면 위치가 조금 안 좋을지언정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어떤 확신이 좀 있었습니다. 젊은 분들도 상당히 많고 주말에는 이태원도 가시고 강남도 가시는 분들인데 그런 새로운 문화를 안 좋아하실 리 없잖아요. 며칠 동안은 장사가 안 됐었었죠. 모르니까요. 근데 금방 입소문이 났어요. 대로를 건너와야 되는 아주 좀 위치가 좋지 않은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수년간 웨이팅이 있을 정도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성향도 다르고 업종마다 다 다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작은 매장에서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변수가 생길 수도 있고 창업 비용이 한정적이라면 당연히 작은 데서 폭발적으로 미어 터지게 장사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컨트롤 안에서 작은 매장에서 구석구석 내 손이 닿을 수 있는 매장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사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대부분의 창업자분들이 소중한 퇴직금으로 창업을 하시는데 여유 자금도 두고 시작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작은 매장으로 시작하셔가지고 조금씩 확장시키는 전략이 훨씬 더 유용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10평 매장에서 2배, 3배 손님을 받을 수는 없지만 계속 신규 고객이 유입할 수 있는 전략을 취하셔야 되거든요. 작은 가게라 하더라도 손님과 접점 같은 거를 더 잘 만들어서 사랑방 같은 곳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처음에 셋업을 잘 해놨으니까 계속 잘 될 거라는 건 완전히 착각이고요. 작은 가게도 계속 개선을 통해서 새로운 고객이 찾아올 수 있게끔 더 먼 곳에서도 찾아오실 수 있게끔 정체성이라든지 경쟁력을 꼭 가지셔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자영업을 좀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성공적인 전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브랜딩이라는 게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래야 되냐면 완성도가 높은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상품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게 성공하면 누군가가 또 계속 따라하거든요. 미투 브랜드 논란은 외식업 역사에 끊이지 않고 계속 생기는 반복되는 일이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도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만의 정체성을 계속 강화시키는 거, 남들과 다른 차별성을 부여하는 거. 많이들 가시는 스타벅스도요, 디자인이 다 틀립니다. 뭐 많은 소비자분들이 그냥 녹색 간판을 기억하시는데, 오늘부터 한번 각 매장에 방문하셔가지고 스타벅스 인테리어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 많은 매장들이 다 다르거든요. 소비자들이 식상하지 않는 거죠. 브랜드 정체성은 유지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질리지 않는 새로운 공간을 계속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생활 맥주를 보면 빨간 불빛이 되게 강렬한데 네. 고객분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좀 하셨었어요. 이거 너무 빨간 네온 사인이 있어가지고 사진 잘 안 나온다. 그리고 너무 좀 도발적인 거 아니냐. 항의를 들은 적도 있었어요. 어느 동네에서는. 저희 사무실도 한번 빨갛게 만든 적이 있는데 저희 사무실, 앞사무실한테 클레임을 받은 적도 있거든요. 너무 야하다. 근데 지금 PD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브랜드를 빨간색으로 잘 각인시키고 계신 거잖아요. 이런 브랜드 컬러를 고집해서 만들므로써 소비자들한테 브랜드를 좀 더 각인시킬 수 있는 장치 중에 하나인 거죠. 수제맥주는 워낙에 또 희소한 아이템이었기 때문에 좀 더 대중화된 페어링된 메뉴가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치킨이 제격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즈음에는 대부분의 크래프트 비어를 파는 개인 매장들이 피자 아니면은 버거, 이런 미국식 어떤 안주들, 그리고 미국식 펍을 지향하는 그런 디자인과 그 매장들이었어요. 근데 저희는 한국 사람들은 치킨이라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일반적인 치킨이 아니고 맥주에 어울리는 치킨을 개발했던 거거든요. 수제 맥주와 치킨을 접목시키는 전략이 아주 성공적이었던 거죠. 피자 좋아하는 동네가 많아졌으니까 피자 메뉴도 하나 뜬다든지, 아니면 짬뽕을 좋아하시는 분이 많으면 짬뽕을 추가한다든지, 이런 전략을 취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다양성을 가져가지만 치킨에 대한 전문성은 더 깊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저희는 취하고 있는 거죠. 작년인가 올해 집계를 해보니까 주택 상권이 50%가 넘더라고요. 반 이상의 주택 상권이라는 거에 사실 놀랐었죠. 사실 수제 맥주를 다루고 있고 그런 빨간 네온 사인 조명에 미러볼이 돌아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도발적인 어떤 디자인의 접근성도 좀 떨어지는 브랜드인데 주택가에서 사랑받고 있는 거는 좀 특이한 거였거든요. 오히려 저는 저희 브랜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 곳이 거기라는데 굉장히 감사함을 좀 느꼈어요. 그곳에 저희 브랜드가 필요했던 거죠. 우리 브랜드가 필요한 지역에 저희가 들어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업종을 하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카페를 하신다고 생각하면 왜 이 동네에 카페가 없지? 카페가 생기면 굉장히 좋아하실 텐데, 그런 지역을 찾으셔야 되는 거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에 뛰어드는 것이 오히려 거꾸로 굉장히 안전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주에 토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매물 보고 걸어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목적지보다 훨씬 더 전에 내려서 좀 걸어서 돌아다닌다든지, 그리고 저는 일이 없으면은 부동산 사이트들 계속 들어가서 매물 보거든요. 뭐 살 것도 아니지만 계속 보고, 와 이게 가격이 떨어졌다고? 이런 걸 보면서 그런 재미로 부동산 매물을 탐색을 하고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취미생활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실제로 많은 매장들이 제가 약속 때문에 갔다가 발견한 매물들이었어요. 이렇게 좋은 상권에 왜 우리 같은 브랜드가 아직까지 없지? 그 생각으로 들어갔던 거였어요. 대부분은 사람이 많고 세대수가 많은, 배우 세대가 많은 곳이 좋은 상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거꾸로 동종업이 없는 상권이 훨씬 좋은 상권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점업으로 생각하면, 와 여기 맥주집이 엄청 잘 되는 동네니까 나도 일로 들어가야겠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거기에 들어가면 그만큼 매출을 나눠 먹는 게 되는 거거든요. 이 많은 세대와 음식점들이 있는데 왜 나 같은 매장이 없는 거지? 그런 식으로 거꾸로 접근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무권리 매장이라든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주 훌륭한 입지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22년에 저희가 11개 직영점을 오픈했었더라고요. 근데 11개 매장의 총 권리금이 1억 2천밖에 안 들었어요. 대부분은 무권리였다는 거거든요. 저는 매물 찾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리 비싼 게 이제 좋은 매물이라고 대부분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브랜드가 경쟁력이 있고 타겟이 명확하다면 그 타겟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성공 확률이 높고. 지금도 저는 무권리 매물을 계속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계속 보셔야 돼요. 그 워렌 버핏도 얘기했잖아요. 투자에는 삼진아웃이 없다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분당 사시는 분은 분당이 정말 파라다이스고, 일산 사시는 분들은 일산이 파라다이스고. 근데 사업은 다릅니다. 내가 거주할 곳이 아니잖아요. 넓게 두고 한번 판단해 보셔야 돼요. 많은 부동산을 다니시면서 발품을 파시면서 많은 부동산들하고 컨택을 해 놓으시면은 그때그때 좋은 매물들이 이렇게 오실 거예요. 여기에 왜 무권리가 나왔지? 빨리 가서 보실 수 있는 거죠.
시작하실 때 이 점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걸 하면 많이 남길 수 있고 쉽게 성공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 거는 완전히 착각입니다. 다른 분들도 그렇게 접근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제로섬의 치열한 경쟁 시장에 스스로 뛰어드는 꼴이 되는 거니까요. 자기의 차별성과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비즈니스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연초에 올해 트렌드가 뭐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트렌드는 트렌드예요. 트렌드 따라서 사업을 하셨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내후년에는 다른 트렌드가 오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나요? 트렌드는 그냥 마케팅으로 활용을 하시고 트렌드를 쫓아서 창업을 하시는 거는 제발 좀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유행하는 아이템에 내 전 재산을 건다? 너무 위험한 선택인데 아직도 여전히 많은 창업자분들이 유행을 쫓아서 창업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나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비즈니스가 남들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노하우를 가질 수 있게끔 개발을 하시고 기획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셨다면 반드시 직접 아르바이트를 하셔서라도 이 업을 직접 경험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세상일 수도 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창업 전에 반드시 그런 경쟁력뿐만이 아니고 직접 경험을 해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사실 사업의 성공은 이 매장을 팔았을 때 결정되는 거거든요. 매각이 잘 됐을 때 아니면 대를 이을 수 있는 사업이 됐을 때 성공한 거예요. 1, 2년 잘 됐다고 성공한 게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의 창업자분들은 1, 2년 잘 되면 성공한 사업가라고 착각하시는 거죠. 사업은 그렇게 짧게 승부가 안 나요. 내 사업이 계속 잘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다음 분이 사주시는 거거든요. 매출이 떨어지고 쇠퇴하고 있는데 누가 제값을 주고 사주시겠어요? 권리금을 줬지, 인테리어 투자를 했고 그동안 마케팅 투자를 했는데 그 돈이 회수가 안 되면 그동안 번 게 아닌 거죠. 내 투자 비용을 몇 년 동안 천천히 쓰시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럼 실패한 투자가 되는 거죠. 시간 낭비를 하신 거예요. 고생하시면서. 내 투자금을 회수하실 수 있는 사업이어야 성공한 거라는 거거든요.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초기에 잘 돼가지고 성공에 도취되는 분들도 계신데 사업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4년 후, 5년 후 아니면 10년 후에 내 브랜드나 내 가게를 누군가가 사줬을 때 성공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내가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엑시트 가능한지 이것도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권을 이기는 작은 가게의 성공 법칙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왜 내게 됐냐면 저도 20여 년 전에 사업을 시작할 때 멘토를 만나기 힘들었거든요. 제가 꿈꾸는 외식업을 이뤄내신 분들이 너무 없었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외식업은 굉장히 롱런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로 키우는 거였는데 그런 꿈을 가지신 분도 외식업계에는 사실 별로 없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훌륭한 분들이 계시지만 그분들을 직접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대부분의 창업자분들이. 그래서 이런 책을 내서 제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책으로나마 좀 도움을 드리고자 책을 썼고요. 일반적인 창업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실패 요인들,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것들,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모르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쓰려고 노력했어요. 아마 이 책을 보시면 창업했다가는 큰일 날 뻔했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창업 전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분명히 도움될 책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사는 사실 끊임없이 개선해야 되는 거거든요. 일본 도요타 자동차는 카이젠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전 직원이 어떤 문제를 끊임없이 해결해 나가고 개선시키는 정신이거든요. 외식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을 하시고 장사를 하신 분들도 분명히 개선하실 점들이 있으실 거예요. 못 보고 계신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분들도 제 책을 보시게 되면 스스로를 좀 점검하시는 기회가 좀 되실 거예요. 많은 그 외식 프랜차이즈들이 다양한 그 브랜드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제2 브랜드, 제3 브랜드를 만들어내는데요. 저도 사실 그런 욕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외식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획이 계속 번뜩번뜩 떠오르고 새로 또 도전해보고 싶고 하지만 저는 맥주 사업에 할 게 너무 많아요. 제가 꿈꾸는 비전이 있는데 사실 반의 반도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분들은 생활 맥주에 대해서 좀 인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직 해외에서는 대부분 모르시잖아요. 저는 글로벌 맥주 브랜드 만드는 게 제 비전이고 꿈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걸음마 단계인
거죠.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 막 24년에 싱가포르에 첫 진출을 했거든요. 다행히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출을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되고 확장해야 될 국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다른 브랜드를 또 내서 또 성공시키겠다는 욕심보다도 맥주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다른 쪽에 뭐 관심을 둘 여지가 사실 좀 없습니다. 글로벌 맥주 브랜드를 만드는데 꿈을 모두 그냥 저희 전 직원들과 힘을 모아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행크TV 독자 여러분들, 내수 경기 굉장히 안 좋고 불투명한 경제 상황이라고들 얘기를 하시는데 부디 본인의 정체성, 경쟁력 조금 더 보완하셔서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고요. 제 책이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더 성장하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